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병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왔고 내 가슴 속에 특히 명치 부위가 왔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이게 묵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나쁜 기억이나 나쁜 생각들, 보통 이제 피의식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욕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기분을 되게 상해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게 계속 나를 계속 그 머릿속에 기억들이 계속 되뇌이게 하면서 아니면 꾸준히 그게 스트레스를 계속 나한테 받게 하면서 내 가슴에 와고 화병이라는 게 꾹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꾹 뭉쳐져 있으면 사람은 와고 이 기와 혈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인맥이라 그랬고 명치가 답답하다는 건 뭐냐면 명치가 와고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화병이라는 것들, 그것을 이제 그 병원 쪽에서는 의학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한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막 오랫동안 안 좋은 스트레스적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명치 쪽에 답답함을 느끼는 걸 화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화병의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바르지 못한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그 피해의식에 대한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니면은 피해의식을 나는 항상 생활 속에서 그 피해의식을 내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정서가 나를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낸 게 있거든요. 네, 물한테 사랑해라고 하면 물 자체가 육각수가 되고 미화하거나 증오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이 파장이 깨져요. 육각수의 파장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갖고 폭탄처럼 와가지고 깨져 있는데 내 몸의 70%가 물이고 그 물이 감정적으로 가고 내 몸의 70%가 물인 상태인데 화병의 원인도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명치 끝으로 보통 이 명치 쪽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곳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으면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명치와 명치 끝을 살짝만 만져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화병의 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답답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의학적으로는 화병이 갖고 있는 원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라고 정서적인 병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근데 화병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내 뇌에 있고 그 뇌가 그 정보가 나를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계속 그걸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안 좋은 정보를 내가 계속 생각해서 내 몸을 계속 파장이 폭발되어 있는 물의 파장처럼 내 몸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오랫동안 갔을 때 화병이라는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호흡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병적인 증상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엑스레이나 MRI나 병원을 뭐 의사협회에 있는 병원들을 아무리 찾아가도 답은 얻을 수 없어요. 그게 화병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적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고 그거는 그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 감정이 오랫동안 묶이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안 좋은 정보를 계속 주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만약에 가족 중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둔 상태에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만약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들은 내 자신을 내 자신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한 상태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항상 기쁨의 상태에 그리고 안전적이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어떤 가슴이 답답하거나 정서적 불안한 그런 병을 갖지 않은 상태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장 근원적인 걸 갖고 말씀드린 거고 방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느 감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활하면서 감정이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뇌는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우울할 때는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 중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같이 병행하지 못하거든요. 항상 기쁠 때는 기뻐야 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병행하지 못해요.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내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기쁨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 희열도 마찬가지고 카타르시스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슬픔도 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까지만 가게 되면 나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파장이, 내 파장이 불안하거나 슬픈 파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관점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면,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 몸이 되게 힘들구나. 내 감정이 되게 슬프구나. 몸과 감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슬픔을 볼 수 있고,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기쁨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근데 근원적인 거는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 것하고 동일화시켜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쁨이란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매트릭스예요. 영화의 한 장면과도 똑같은 거예요.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고 슬픔을 만들고 우울함을 만들고 짜증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쁨과 하나 되고 슬픔과 하나 되고 짜증과 하나 돼갖고 내 몸을 와가지고 기쁠 땐 되게 기쁘게 만들고 슬플 땐 되게 슬프게 만들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가긴 가는데 문제는 그 변화 중에서 기쁨을 선택해갖고 가면은 그거 계속 오랫동안 갖고 가면 참 좋은데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짜증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병이라는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화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차분히 와갖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굉장히 초조하거나 힘들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차분인자 3개면 사람도 살인도 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참불인자 3번을 쉬는데, 조금 더 깊게, 아, 지금 내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나를 317 관찰자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감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내가 3일칭 내 감정을 3일치 관찰자 시점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되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TV의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드라마의 PD라면 스토리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슬프게도 만들 수 있고 기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 감정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도 그 스토리 속에 PD처럼 기쁘게도 만들 수 있고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갖고 그거를 슬픔 쪽에 포커스를 계속 갖고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뇌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보호되기 때문에. 뇌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워할 대상자를 만들어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욕을 넣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워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나를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를, 내가 그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몸이 그 미워함, 화의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부메랑처럼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내 자신이 벌써 미워하는 감정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저도 오랫동안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저희 군대 갔다 온 후에 제가 저희 형님한테 사업이 안 되면서 저희 형님한테 제가 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15년 동안 신용불량자인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 삶 속에서 저는 어머님과 형님을 굉장히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삶 속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냥. 내 몸은 더 약해지고 더 미워하고, 그 내 몸속에 있는 그 화의 기운이, 나쁨이나 미움의 감정이 정말로 그 감정이 너무 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느낀 거,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월들을 선택하게 됐고, 단월들에서 수련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서 더 깊이 있는 고급 프로그램을 교육하면서, 감정적인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해갖고 두 자녀의 부모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예전에 갖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한 상태고,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가장 근원적인 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시는 대다수 분들이 가장 근원적인 그 밑바닥 속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인연이 되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행복이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화병 같은 나쁜 감정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와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잘 될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힘든 삶이었지만, 그 과정 중에서, 과정이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로 행복한 삶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과 내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감사라는 마음이 이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감사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굉장히 더 커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남을 미워하는 것에 집중해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나예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도 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 그거 명확하게 아시면 참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상태를 보면서 분명한 건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한 건 내 그냥 작용일 뿐이고 내가 나쁜 감정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더 많이 상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기쁨이나 아니 슬픈 감정에 있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감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쁜 감정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빨리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없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해요. 계속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현실을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느라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걸 계속 토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긴 한데 근데 그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근원적인 것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화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거,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있고 내 감정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잠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내 감정이 지금 누굴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슴이 명치 쪽이 되게 아프고 답답하고 호흡이 깊지 않고 정말 짜증을 많이 내고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되게 혼란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화병을 갖고 있고 그 화병이 무엇이 원인이냐를 볼 수 있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나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을 정도. 나는 그때는 왔고 굉장히 형님을 미워하고 어머님을 원망하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그거를 한 8년? 한 7, 8년 정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때는 정말 저는 가족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은 저희는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뭐 감정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저처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가장 근원적인 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들을 없애는 거는 근원적인 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나고, 나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세상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룰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해야지만 내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 감정적인 것에서 만약에 계속 분명한 건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건 그런 감정을 계속 갖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갖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 감정을, 그 미움이나 진짜 원망의 감정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결을 하려면 그 감정을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딱 보고, 정지. 딱 정지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감정을 딱 느끼면,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화를 내고 있다 하면 정지. 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의 프로듀서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랄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정적인 것들을 자꾸 정리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정서가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화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마음, 피의식적인 정보를 내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딱 내 감정이 왔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을 때 딱 정지하라는 거. 그리고 그 정지부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필을 주고 종이에다가 하루에 100번씩이 아니야 100번이 어렵더라도 50번씩이라도 과거의 나쁜 감정을 이해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나는 과거의 나쁜 감정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계속 쓰세요. 왜 내가 계속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쓸 때까지는 그 쓰는 상황에서는 내 정서가, 내가 감정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계속 생각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어렵고, 내가 계속 쓰다 보면 그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쓰다 보면, 아, 과거의 나의 나쁜, 과거의 나쁜 감정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쁜 감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써다 보면, 정말로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천천히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크릿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유인력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계속 내 뇌리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런 좋은 정보들을 넣어주면 내 삶이 그런 쪽으로 변화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해 줘야지만 내 삶이 행복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으로는 그걸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5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써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상태를 계속 정리해 주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글을 써 주셔야 돼요. 하루에 50번을 쓰시던 하루에 50번부터 쓰세요. 써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루에 100번씩 쓰세요. 쓰다 보면 정말로 내 감정이 좋은 슬픈 쪽이나 원망이나 미움에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로 와고 이것이 와고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쓰면서 내 정서를 그리고 내가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계속 만들어요. 아,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무엇을 할 거고, 어떤 비전을 할 거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얼만큼을 벌 거고, 어떤 집에서 살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비전을 물어왔고, 그 비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비전을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전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있고요. 굉장히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저는 이 삶 자체를 행복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화병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고요. 오늘이 두 번째 동영상인데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명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하고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용이고요. 앞으로 힘든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건강 대시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원하고요. 또 다음에 통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